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호성환 의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호흡기 질환으로 잡아봤어요. 네. 예, 호흡기 질환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대부분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겠죠? 호흡기 질환이 환자가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걸린 분들은 마스크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과거에도 봄에 마스크를 썼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바이러스도 창출하고 뭐 인플루엔자도 겨울부터 쭉 이제 노출되는 시기에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썼죠. 손도 안 씻고 그러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네. 지금 또 급격히 이제 입원 환자도 늘고 특히 아. 영유아들이 그 면역이 약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예. 이제 반성을 하고 마스크 쓰자 이렇게 하게 되고 있는데 예.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만성 질환. 이런 분들은 특히 더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안 쓰면 큰일 나죠. 음.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예.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하신 분들도 네. 또는 기저질환자가 있는 가정에 건강하신 분들도 예. 쓰고 다니셔야 외부에서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 이제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요즘 감기는 물론이고요. 제 주변에도 독감 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오늘 한번 더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바이러스와 세균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로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고 세균으로 오는 질환들이 있겠고 하게 됩니다만 결국 다 내 몸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인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상기도 증세라고 해서 예. 비염 같은 뭐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그것은 가벼운 감기, 가장 흔한 바이러스가 리노바이러스라 그래서 예. 코 증세를 많이 일으키죠. 콧물, 아.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정도 예.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의 거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새 영유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할 때도 예.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거의 1등이 리노바이러스죠. 아. 대신 장점은 리노바이러스는 위장으로 타고 들어가서 장에까지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코감기 목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은 예. 장에까지 갑니다. 뇌수막염이라든지 뭐 장염이라든지 이런 걸 예. 일으키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대부분 제일 많은 것은 아데노바이러스류가 아. 되겠고요. 이제 요런 이제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를 빼고 나면 이제 독감이 오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A, B, C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감기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같은 유형이 코로나 계열입니다. 그리고 잠복기를 좀 갖고요. 그리고 증상도 보통 이런 상기도 감염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두통이라든지 발열이 심해지고 예. 피로감을 동반한다든지 기간도 길어지고요. 독감이 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열도 고열이 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폐렴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 이렇게 이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는 같은 계열, 일반 감기와 차별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좋겠는데 계속적인 바이러스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침범해 오게 됩니다. 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초기에 무서운 말이 우한 폐렴이었죠. 코로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또 감기에서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네. 폐에 염증을 일으켰을 때 아. 우리가 상기도 감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기관지를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호흡기 위쪽의 부분이죠. 그런데 예. 이제 폐에 직접 침범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폐렴입니다. 폐에 영향을 주게 되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 자칫 사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굉장히 있군요.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그 폐렴이 단순히 감기 바이러스 아니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감기 아니고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네. 이제 폐로 직접 음식물이 넘어간다든지 음식물이 소화하다가 역류해서 넘어가기도 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살에 들린다고 하죠. 예. 예. 그럴 때도 이제 그 기관지로 이제 이물질이 넘어가는 것인데 아. 그것이 운 없게 폐 속으로 넘어가서 염증을 일으킨다면 이제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여러 가지 독가스 이런 것에 의해서도 또 폐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네. 유의해야 될 부분 좀 짚어주시면. 실제적으로 담배도 중요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 유발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폐렴과 뭐 폐암 등등에도 담배는 무조건 안 좋고 더 악화시키기는 합니다만 이제 폐렴은 초기 대응을 해서 급성기에 왔을 때 항생제를 바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증상이어서 고열이 생기거나 흉통이 오거나 숨이 가쁘거나 그 냄새나는 가래가 나온다면 바로 항생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